도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때이른 겨울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메마른 날씨에 바람까지 불어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40일째 멈췄지만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잇따르고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달이 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살처분한 돼지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장기화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후 시작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가 또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관광 재개 기회를 놓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직 겨울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매서운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강원도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추위는 20일 절정을 이룬 뒤 차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은 사람들이 출근길 걸음을 재촉합니다. 지퍼를 목까지 여미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어도 스미는 찬바람에 저절로 걸음이 빨라집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거리 시민들의 옷차림에는 가을과 겨울이 공존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털모자에 장갑까지 만반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커피 한 잔에 몸을 녹이고 바쁘게 움직여도 매서운 추위는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복도 좀 안 입었는데 좀 일기예보 보고 그러니까 한파가 오늘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내복도 챙겨 입고 작년에는 12월쯤에 좀 이렇게 좀 약간 저 기온이 입동 지나고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11월 중순인데 좀 겨울이 한파가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19일 강원도의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15.5도, 철원 영하 11.7도를 나타냈고 춘천 영하 2.4도, 원주 영하 0.3도, 동해와 삼척 등 동해안도 영상 2도 안팎으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영서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면서 초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매서운 한파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았습니다. 강원도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이번 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특히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더 내려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겠으니 강원지방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가운데 이처럼 기온 변화가 큰 날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와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실효습도 35% 이하로 메마른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지난 2008년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어느새 11년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언급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기대가 컸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이 철거될 위기에 놓이자 지역사회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후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이어지며 남북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던 평화사업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지난 1년간 우리 정부가 남북 협력 사업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4.27, 9.19 이후에 그 좋았던 분위기에서 금강산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유엔 제재 하에서도 가능한 모든 사업들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수년간 사업 재개만을 바라보고 있던 금강산 기업 투자자들도 북측의 철거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측에서는 철거해 가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저희 재산이 몰수된 지는 오래됐지만 철수하는 지는 처음인데 저희 돈 들여서 철수해 가랍니다. 저희는 11년 4개월을 사업을 기다렸는데 상황이 이렇자 금강산 관광이 무기한 미루어지는 것을 우려한 시민들이 고성 통일전망대에 모여 평화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통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있잖아요. 금강산 관광 재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 전 국민은 앞장서서 외치고. 강원도가 올해 남북교류와 평화지역 활성화에 투입한 예산은 약 1,400억 원. 하지만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대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자 강원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의 힘을 모아 평화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 또 시작해서 전 국민적인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강산 관광 재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 한반도 전체 평화와 관계된 금강산 관광 재개 염원을 담은 서명부는 연말 청와대와 UN 대북제재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19일 새벽 2시쯤 정선군 열양면의 한 종교 수련원에서 33살 A씨가 아버지 60살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선경찰서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가 이날 새벽 친아버지와 건물 관리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삼척 제천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삼척시를 비롯해 12개 시군이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9일 서울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제천 영월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2020년 총선 공약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평택 삼척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서울 포럼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도 삼척 제천간 고속도로 사업을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9일 경기도 연천에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40일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게다가 기온까지 급격히 떨어져 이제 추위까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건 지난달 9일 경기도 연천이 마지막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3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급한 불은 끈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긴장을 전혀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북부 지역에 그리고 이제 민통선 접경 지역에는 아직까지 농장 초소를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권에는 이제 시군 자율로 조정토록 조치를 했지만 북부권이 아직 그 긴장감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농장 초소, 통제 초소, 거점 소독 시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철원과 경기 파주 등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25마리나 발견됐습니다. 포획틀 설치와 항공방역 등의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연말까지 관련 예산 193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돼지열병이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경우 1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격 시작된 겨울추위도 걱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초기 증상은 고열과 호흡곤란 정도인데 이는 기온이 낮아지면 걸리는 호흡기 질환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또한 물과 함께 분사되는 방역제가 추워지면 얼게 돼 제기능을 못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얼잖아요. 길이 얼고 물이 얼고 하는, 또 강원도가 또 겨울도 길고 춥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하는 방역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이 밖에서 굉장히 추우실 거고, 소독약은 얼고 바이러스는 더 살아남기가 좋고. 지금까지 양돈 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총 14건. 경기 강원에서 39만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계속되고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방역 당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길어지면서
확산 방지를 위해 예산 수백억 원이 투입됐고 물 셀 틈 없는 방역이 시작된 지도 2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감염됐거나 예방을 위해 살처분한 돼지 처리 문제인데요. 경기도 연천에서 살처분한 돼지 매몰 과정에서 환경오염 등 2차 피해 우려가 지적됐습니다. 매몰 방식을 대신할 대안 중 하나로 사체를 고온 처리해 퇴비나 공업용 원료로 활용하는 렌더링 방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는 진정 국면이지만 정부는 예방적 수매와 살처분 조치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야생 멧돼지를 비롯한 추가 감염과 남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은 남방 한계선에서 10km 이내에 있는 강원도 접경 지역 돼지 사육 농가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와 김포, 연천은 모든 돼지 사육 농가입니다. 문제는 임시 매몰한 돼지 사체에 대한 처리 방식입니다. 방역당국은 추후에 임시 매몰한 돼지도 사체를 고온으로 처리해 퇴비나 공업용 원료를 활용하는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에는 전문 처리 업체가 없어 다른 지역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서 이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업체에서 우리 거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없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쪽에 충남 쪽에 렌더링 업체에서 그쪽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충남 쪽에서 지금 이거는 뭐 발생 그런 게 아니지만은 새로 오는 거는 그 렌더링 못하게 이제. 실제로 강원도에서 예방을 위해 모두 2만 8천여 마리를 수매했는데 이 중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 1만 6천 마리 중 렌더링으로 처리한 돼지는 20%인 3,300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연천과 포천에도 렌더링 업체가 각각 한 곳씩 모두 2곳이 있지만 경기도 물량을 처리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임시 매몰된 돼지 처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도 연천에서 돼지 살처분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임시 매몰지 인근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사체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처리했고 가스와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 2차 피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구제역 등으로 전국에 조성된 가축 매몰지만 5천여 곳. 가축 매몰지가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2차 피해까지 우려되면서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지금까지 돼지 38만 마리가량이 살처분됐고 이에 따라 정부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농가들은 이 보상금만으로는 재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당장 수입이 없어진 상황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설 투자비를 갚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이지훈 기자입니다. 20대 젊은 축산인 권광록 씨는 오늘도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텅 비어버린 축사. 한때 이곳을 가득 메웠던 돼지 1,600마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처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감염 여부도 따지지 않고 모두 살처분된 겁니다. 방역에 그 누구보다 신경을 썼지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소독을 우리가 암만 열심히 잘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외부의 농장에서 즉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농장이 이제 터져버리면은 정부의 보상 조치에 따라 권 씨는 4억여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리 구매한 사료값 등을 지불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에 들인 돈만 10억여 원.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았는데 한 달 이자만 1,000만 원에 달합니다. 돼지를 키울 땐 매달 겨우 버텨냈지만 앞으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죠. 저희들한테는 이제 뭐 어떠한 그 보상 체계도 없는 그냥 막무가내식 살처분을 한 이유로서는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며 2009년부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농가에 적극 장려했습니다. 시설 신축 비용의 80%를 저금리 융자해줬습니다. 대다수 농장들은 자격 기준에 밀려 일반 은행이나 제2금융권, 심지어 캐피탈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실제로 대한한동협회가 수도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 농장 179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농가 한 곳당 평균 10억 9,900만 원의 빚을 내 축사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대출금의 90%가 일반 은행과 캐피탈에서 빌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가 지원안에는 정부 자금 융자를 받았을 때만 상환 연장과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은행 대출엔 아무 지원이 없습니다. 제가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경영안정 자금으로 일반 대출도 필요 시에는 이자를 갖거나 상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림부가 말하는 경영안전자금은 최대 5억 원입니다. 생색내기용이고 빚 좋은 개설구고요. 특례 조항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신용보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대부분의 농가를 그들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농가 소득 확대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추진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 농가들은 이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돼 중위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이 수험생을 위한 지원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진학을 위한 모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또 20일 춘천에서 교육대학 모의 면접을 하고 수능 성적 발표일인 다음 달 4일부터 26일까지는 대입 지원관과 함께하는 정시 집중 3담을 운영합니다. 이 밖에도 면접 팁과 제시문을 활용한 모의 면접 자료를 도내 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한 정시 지원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개편으로 혼란과 불편이 속출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연말까지 시내버스 운행 상황을 점검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노선과 운행 횟수, 배차 간격을 재조정한 보완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선 개편이 이루어진 이후 환승 불편과 마을버스 중앙시장 환승센터 승강장 혼선, 출퇴근 시간대 배차 부족을 비롯해 하루에 많게는 1000여 건에 달하는 불만과 개선 요구가 춘천시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우선 집집마다 개편 노선도를 배포하는 등 주민 대상 1:1 홍보와 운행 상황 점검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매년 수립하는 지역발전계획에 지역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한 산학연관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원주시는 19일과 20일 이틀간 호텔 인터블고 원주에서 2020 원주시 지역발전 사업 발굴 산학연관 아이디어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지역대학 등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우리도 저녁 수요일 아침 이번 추위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가 풀리고 나면 다음 주까지 큰 추위 없이 예년 수준의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물러나면 그동안 주춤했던 중국발 스모그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6도, 원주 영하 5도, 속초 영하 1도로 기온도 낮은 데다 바람까지 불어 더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6도, 속초 9도, 강릉 11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무척 춥고 기온 변화도 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영서 지역 목요일까지는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후 기온은 점차 오르겠지만 일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영동 지역 일교차 큰 한 주가 되겠고 일요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